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6월 10일자로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 부동산 특위에서 서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일단은 단순한 공급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전에는 이제 물량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서민과 무주택자의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을 타겟팅한 것이 아니라 좀 자본이 없으시고 돈이 없고 이 주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주거 사다리가 끊어졌다,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는 아파트는 못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값도 워낙 많이 올랐기도 하지만 매입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근데 금융규제까지 강하게 들어가니까 소득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많이 빌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집 마련이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 입각해서 이런 분들을 위한 방식과 공급량을 맞추겠다라는 발표 내용인 것이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짧게 얘기를 하자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름도 들어가 있고요. 이 방식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누구나 집 5.0 과연 어떤 방식인지, 그리고 이 방식을 이용해서 어디에 공급을 하려고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과연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멤버십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대상이에요, 대상. 대상이 서민 무주택자, 자본이 좀 없으신 주택이 없는 분들, 그리고 신혼부부랑 청년 세대, 이렇게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을 만들었고 공급 방안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 기존에도 우리가 청약이라는 것이 가점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청년 계층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오면서 이 특별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사실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가점 모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그분들이 좀 안 좋게 생각할 정도로 특별 공급 물량이 워낙 많아졌습니다. 방대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방식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새로운 방식들이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뭐 진행만 되면, 그리고 당첨만 되면,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분들은 무조건 좋은 겁니다. 무조건 좋은 거예요. 자, 여기서 입지를 뭐 가리고 그럴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대상자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제한점, 이 요건들이 있겠죠. 뭐 소득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제한점을 두고 이분들에게 더 줄 수 있는 물량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방식이 누구나 집이에요. 누구나 집. 그래서 누구나 집 5.0인데, 자, 여기에 이 서민과 청년 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집을 이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범 사업 부지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집 5.0,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 수도권에서 나쁘지 않은 지역들의 총 천여 가구죠. 만 천여 가구를 공급할 부지를 확보. 그래서 연내 사업자 선정. 자, 이 확보, 부지 확보 면에서 굉장히 편한 게 뭐냐면 이미 거의 대부분이 LH 땅이에요. LH가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빨리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3기 신도시보다 빠를 겁니다. 저항점 없이 갈 거예요.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자, 연내 사업자 선정. 거의 이거는 이 공공기관이 한다고 보면 돼요. 민간업자들이 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한다. 이것도 또 사전 청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2년 초, 그러니까 내년 초,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이번 올해 떨어지신 분은 요거를 노릴 수가 있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2기 신도시의 유보지를 활용한다. 그래서
화성, 양주, 파주, 평택, 이 부지들을 활용해서 거기 중간중간 뭐 빠져있는 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5,800가구를 22년 중에 사전청약, 이것도 사전청약, 이제 다 사전청약이에요. 왜냐면 공급하려면 이것들로 아무리 빨라서 입주를 한다고 쳐도 26년, 26년이 될 겁니다. 여기는 뭐 토지 보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빨리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추가적으로 계속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매달 두 차례 공급 대책만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6월 말에는 서울시 중심 등 도심 내 이 부지 발표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집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이 누구나 집을 어디에 공급하느냐?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누구나 집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집 뭔가? 자, 누구나 집 보면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그러니까 소득원에 대한 것은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누구한테나 다 집을 준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집값의 6%에서 16%를 지급한 뒤에 10년간 시세의 80에서 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하고 입주 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 중요한 게 이게 장기 임대 주택들 있잖아요. 임대 주택인데 그런 경우에 장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임차 기간을 지나서 차후에 그때에 맞는 이 가격으로 분양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누구나 집은 먼저 확정된 가격으로 확정된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다. 자, 분양가 주변 시세 80에서 90%다.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6에서 16%를 지급하고 13년, 건설 3년, 임대 10년 후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다. 임대료의 경우엔 주변 시세의 80에서 85%로 임대료 상승률 2.5%,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5% 상한을 주는데 요거는 임대료 상승률의 2.5%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오랫동안 10년 동안은. 자, 맹점은 이거 같아요. 밑에 이 세 개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나 집을 표현해주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시세 차익 공유. 공공임대나 뉴스테이의 경우에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시 발생한 시세 차익은 사업 시행자가 독식한 반면 이 독식이라는 표현을 여기다 쓰면 안 되는데 좀 너무 과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먼저 사업 자금이 들어갔는데 저렴하게 임대를 돌린 다음에 나중에 분양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돌리면은 이 나중에 돌리는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먼저 이 선분양하는 게 이익이죠, 사업 시행자들은. 근데 후분양도 아니고 후분양이 아니라 거기에서 10년 뒤에 분양하는 거예요. 민간 사업자의 리스크가 가장 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독식했다고 표현하는데 그럼 이쪽이 독식했으니까는 이쪽으로 뺀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누구나 집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 10%만 취하고, 자,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10%라는 것이 적정 개발이익이다라고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물론 선분양의 경우에는 뭐 이 정도만 취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경우에는 리스크가 너무 많다. 자, 시세 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 자, 이래서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민간 사업자가 진입할 수 없는, 진입하기 힘든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 구조 때문에. 리스크가 워낙 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디서 이 사업자들을 모집할까요? 결국 공공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거예요. 공공이. 민간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수많은 세금들이 또 여기에 누구나 집을 위해서 쓰이는 거죠. 누구나 원하지 않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세금이 여기에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공유라기보다는 몰아주는 겁니다. 공유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건.
10년 동안 임대 주는데 개발이익 10%만 먹으라고? 누가 할까, 이걸? 예. 자, 사업 시행자 사회적 책임 강화. 예, 이것도 정말 여기에 더해서, 자,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자, 보시면 시행자는 분양 전환 시까지 예, 투자금, 예, 전체 사업비 5% 이상과 시행 이익, 전체 사업비 10%를 회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5%는 잠궈놔야 되고, 이게 나중에 집값 하락 시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충당한다. 그럼 빈손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집값이 뭐 폭락이 나오면. 근데 이럴 경우는 거의 없죠. 10년 뒤에 예, 원래 최초에 확정된 분양가보다 떨어질 일은 거의 100%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 확정 분양가 5억으로 예를 들어놔요. 그리고 10년 후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4억 2,500만 원까지는 사업 시행자가 본인의 투자분과 이익분으로 보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사업 시행자가 메꿔라. 뭐 이겁니다. 이게 사회적 책임 강화라고 하니까 더 좀 약간 이거 너무나 치우친 거 아닙니까, 이거? 솔직히. 저도 사실 분양 싸게 하고 많은 국민들이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너무하잖아요. 왜냐면 참여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무서워서 참여하겠습니까, 이러면? 와서 한번 망해보자, 이건데. 자, 그래서 결국에는 3번. 임대주택에 대한 사고 전환. 자, 입주 시부터 돌봄 서비스 카시어링, 공유 경제에 기반한 다양한 주거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주자들이 협력해서 임대주택 가치를 높이는 등 새로운 주거 공동체 문화 형성. 자, 요즘에 신규 아파트들 보면 워터파크 없는 곳 없고요. 수영장도 요즘에 웬만한 데 다 들어가려고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어디는 백화점을 넣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서로 불붙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자, 과연 이렇게 공공적인 누구나 집 모델이 임대주택에 대한 사고 전환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과연 탄생이 될까요? 일단 자재 수준부터 다를 것이고 커뮤니티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요.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되면 좋습니다. 이게 결론 같아요. 당첨되면 좋다. 근데 누구나 원하는 집은 아니다. 싸게 주택을 얻는 것이다. 이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희망하는 그런 집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 구조상에서는 그런 주택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보금자리랑 뭐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 또 얘기 나오다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짬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지. 자, 그래서 입지를 볼게요. 입지는 다 이기심 도시들이니까 자, 지도만 보더라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부지들입니다. 그쵸? 1230가구 검단에 자, 검단에 또 이 하단부 아까 이 상단부와 하단부 이쪽이 이제 LH 자,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에는 좀 벗어난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문정 3지구에 있고요. 자, 그리고 의왕의 경우에도 조금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괜찮은 부지다. 그리고 화성, 능동지구 이쪽 라인으로 또 900세대 그리고 안산 반월 시와 이쪽 청년 커뮤니티 주거단지 이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안산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네요. 그리고 시와 멀티 테크노밸리 여기는 좋네요. 3,300가구가 나오고 요런 거는 뭐 기대봄직한 거죠. 싸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부지가 좋잖아요. 자리가 이게 벌써 또 정해지는 거예요. 수요자들이 좋아하는 자리가 또 정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자, 그리고 이 이기신도시 유보용지 활용에 관련돼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이미 기반 시설이 갖춰진 이기신도시 내 유보용지의 3분의 1을 주택용지로 활용한다. 그러면 이 용지에 그 변경이 있어야겠죠. 그 기간이 좀 걸릴 것이고 총 4개 지구에 6,000세대가량을 공급한다. 자, 여기에서 괜찮은 부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유보지들 중에서는 이미 기반 시설이 있으니까 다른 신도시처럼 초반에 퉁탕퉁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양주, 파주, 평택, 화성 그래서
착공 가능 시기를 23년 이후 정도로 보는데요. 24년, 23년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빨라봐야 제가 봤을 때 27년이다. 26년까지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안정권으로 보면 27년, 28년 3기 신도시와 좀 겹칠 수도 있고요. 또 그때 되면 또 지금 말한 물량 중에 들어가는 게 있고 또 안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2기 신도시들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입주가 안 된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22년 중 사전 청약 추진한다. 이게 이제 21년 끝나면 저는 그걸 걱정했거든요. 사전 청약 끝나면 다시 이들은 탈락자가 과반수가 될 거 아닙니까? 이들 중에 상당수가 기존 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래서 21년, 22년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다고 말을 드렸던 건데 사실 이 5,800가구로는 달래질 수가 없어요. 이게 직면한 거예요. 21년에 사전 청약이 끝나잖아요. 22년 사전 청약이 지금 이렇게 계획이 되는 건데 그 이전에 먼저 이제 기존 시장에 어느 정도 자극을 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사후에 22년에 또 사전 청약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 예. 그렇게 막기 위해서. 이 수요들이 다시 시장에 들어오는 거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사전 청약을 22년도 빼곡하게 스케줄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이 재영향 평가한 다음에 변경 승인하고 사업 승인해서 사전 청약, 주택 착공, 본 청약. 지금 이 보상 절차가 진행된 3기 신도시보다는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딘지 볼게요. 자, 2기 신도시 유보지 현황 보시면은 동탄 2, 동탄이 여기 동탄역이죠. 그럼 이쪽 부위가 좀 저렴한 동탄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쪽에 속해 있습니다. 당첨만 되면 그래도 좋은 거예요. 항상 또 강조드립니다. 자, 또 이제 양주 회천, 양주 회천, 양주에 있는 양주 신도시. 그래서 옥정 신도시 이쪽 서쪽에 있는 이쪽입니다. 이쪽.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은 아닌 거죠. 자, 파주 운정. 파주 운정도 마찬가지로 지금 앞서 말한 부지들보다는 좀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끝입니다. 그래서 이쪽 여기입니다. 운정지구의 동쪽 끝라인이다. 그리고 평택 고덕, 고덕 라인도 보시면은 이렇게 우수한 라인은 아니다. 남쪽 서측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서측. 자, 이렇게 누구나 집 뭔지 어디에 생기는지 함께 살펴봤고요.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이미 저희 단체 톡방에 있는데 블로그에 한번 또 명확하게 다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 누구나 집, 누구나 좋아하진 않는 집, 하지만 당첨되면 좋은 집. 이렇게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 많이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